여러분,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 사실은 거의 주소 고갈 상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문제가 있거든요. 바로 인터넷에 집 주소가 바닥났다는 건데요.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.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인터넷 잘만 쓰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? 오늘 이 인터넷 주소 고갈 미스터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. 네트워크 과학 분야의 전문가 제프 휴스턴이 내놓은 최신 분석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.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데이터로 명확하게 짚어보죠. 자,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인터넷의 원래 주소 체계인 IPv4는요, 주소가 약 40억 개밖에 안 돼요. 근데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얼마라고요? 무려 3천억 대가 넘습니다. 말이 안 되죠? 이건 마치 집은 40억 채밖에 없는데 3천억 가구가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.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자, 이제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공개합니다. 이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엔지니어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의 마법에 가까운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 마법의 정체가 뭐냐면요. 바로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, 줄여서 네트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.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예를 들어 큰 사무실 건물의 대표 주소는 하나잖아요.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수백 개의 내선 번호로 각자 통화하죠. 그거랑 똑같습니다.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, 그게 바로 이 네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스마트폰, 노트북, TV 같은 수많은 기기들이 단 하나의 인터넷 주소를 나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바로 이 NAT라는 기술 덕분에 300억 개가 넘는 기기들이 40억 개짜리 좁은 공간에 억지로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 주소가 부족하다는 걸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비밀인 셈이죠. 그런데 NAT가 이렇게 효과적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. 바로 인터넷을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예전, 그러니까 P2P 시절에는 모든 컴퓨터가 서로 직접 대화를 해야 해서 각자 고유한 주소가 꼭 필요했어요.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? 우리 기기, 즉 클라이언트가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중앙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러니 접속할 때만 잠깐 주소를 빌려 쓰면 되니까 굳이 모두가 고유 주소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 거죠.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꼼수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. 뭔가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? 네, 바로 돈이 되죠. 결국 이 주소를 사고 파는 거대한 지하 시장이 생겨나게 됩니다.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인터넷 주소가 무슨 부동산처럼 거래되는 상품이 된 겁니다.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억 4,200만 개의 주소가 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거래됐다고 해요.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. 그리고 그 가격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. 한동안 개당 $10 정도로 꽤 안정적이었는데 2022년에는 $60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는 $9 수준까지 폭락해버렸습니다.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제프 휴스턴의 분석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. 바로 시장의 큰 손들 때문이었어요.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미래에 지을 데이터 센터에 쓸 주소를 미리 확보하려고 시장에 나온 물량을 그냥 싹쓸이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요. 하지만 이들이 필요한 만큼 재고를 다 채우고 시장에서 싹 빠지니까 갑자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거품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거죠. 가격은 폭락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죽은 건 절대 아닙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2025년에만 해도 수천만 개의 주소가 여전히 거래되고 있어요. 특히 유럽 지역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. 이 말은 즉 아직도 주소가 꼭 필요한 기업들이 꾸준히 있다는 증거입니다. 자, 지금까지의 정신없는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앞으로 인터넷이 나아갈 두 갈래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과연 인터넷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우리는 이 낡고 삐걱거리는 IPv4 체계 안에서 결국 서로 연결되지 않는 섬들로 쪼개진 인터넷을 쓰게 될까요? 아니면 마침내 거의 무한한 주소를 가진 새로운 버전, IPv6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? 이 두 미래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.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편화,
즉 인터넷이 조각나는 암울한 미래예요. 주소가 부족해서 서로 통신하지 못하는 인터넷 섬들이 생기는 거죠. 이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. 다른 하나는 통합된 미래입니다. 우리가 마침내 차세대 주소인 IPv6로 전환을 끝내서 지금처럼 하나의 인터넷을 지켜내는 희망적인 미래죠. 사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IPv6라는 완벽한 해결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. IP4 주소의 개수가 작은 병에 담긴 구슬 정도라면 IPv6는요,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보다도 많아요. 사실상 무한대라고 할 수 있죠. 하지만 기존 장비랑 호환도 해야 하고 전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여러 문제 때문에 그 도입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복잡한 기술이랑 시장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을 쓰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? 그건 바로 이게 인터넷이라는 자원과 권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좀 충격받으실 겁니다. 낡았지만 여전히 핵심 자원인 이 IPv4 주소의 거의 절반, 44% 가까이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 초창기에 주소를 선점했기 때문이죠. 이것만 봐도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 공공재가 사실은 얼마나 한 국가의 권력이 쏠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분석을 내놓은 제프 휴스턴은 꽤 비관적인 결론을 내립니다. 그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터넷이 하나로 통합된 미래보다는 결국 고도로 파편화된 미래, 즉 조각난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하나의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좀 섬뜩한 경고인 셈이죠. 오늘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그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. 감사합니다.